저는 이제 조금 노래를 하다 보니까 민단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일본 와서 14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민단 쪽에 행사를 많이 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수입원이라고 하는 게 그 민단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 수입원이 그게 제일 많이 컸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한류 붐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장고나 무용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은 경우 가서 이제 가끔 판소리 강좌 좀 몇 번 해주고, 이제 그런 쪽에.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수입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서류 전형, 예전에 1세 분들이 오셨을 때 너무 학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패스포드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수입원이 됐었는데,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영사관들이 일본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영사관이 와서 이제 민단들이 지금 할 일도 없고, 뭐냐면 또 운영 자금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간부들이라든가 민단 소속의 뭐 학생들도 아닌데 좀 비슷하게 그냥 간부 플러스 그냥 주위 몇 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연수식으로 갔습니다. 그 연수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에서 지금 민단으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세금이 나왔는데, 그걸 1년 총 예산을 따서 썼는데, 그걸 쓰지를 못하면 그걸 한국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1년 총 예산을. 그러니까 막판에 그걸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 사람들 그때 몇 명 갔으냐? 150명, 200명 가셨는데, 저기 안동 쪽 이쪽으로 도셔서 뭐 선생님 교육 연수 프로그램 비슷하게 꾸며서 가긴 갔지만,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관광 비용으로 쓰면서라도 가슴이 좀 아팠고, 이 전부 다 써야 됐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민단 청년이 이 일본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오케이. 일본이 대한민국이 들어와 가지고 이 활동하는 걸 허용을 하고 받아준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도 들어오면 받아주는 상태예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전후에 이게 쉽지 않았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묘하게 받아줬다라는 거죠. 예? 받아줬는데, 일본은 우리를 그걸 받아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갖고 들어가는 걸 못 막았든 어떻게든 일단 일본 사회가 막으려고 들었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못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됐든지 일본은 조선 사람을 배척을 못 하고 있거든요. 받아줬어. 받아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지금 30년이 지나고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돼. 왜 이 민단이 지금 힘을 못 쓰냐? 민단 지금 힘 못 씁니다. 근데 조총련도 힘을 그렇게 못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총련 힘을 제법 썼는데 못 쓰기 시작을 해. 왜 우리의 힘을 못 쓰느냐? 이거는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이걸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부터 이게 답을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걸 만지보자고요. 우리는 뭔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게 글을 가리킨다, 이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어떤 것이든지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단체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 다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손을 잡고 뭔가가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뭔가 더 지적으로 이 사회에 뭔가 바탕이 돼 가면서 우리가 질을 높이고 이 사회에서 그냥 배척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었었다라는 거죠. 키를 잡아도 이게 근본, 이거는 이 단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근본이고, 요거를 이제 하면서 요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단체라든지 우리 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바탕들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조금 개발해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손을 대주면 그 우리 국민들이 좋지 않겠나. 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게 일본 사회도 덕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요 안에서 그런 것도 연구해 가면서 그런 사업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해가면 합리적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성장을 하면 국가에서도 도울 수 있고. 왜? 이 일본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면서 만일에 교육 수준이 없고 뭔가가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잡아가려고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를 치면 일본이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용납해주고 허용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해도 해야 될 것을 당신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일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신경을 집중 못 써주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주.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걸 하면서 뒤에서 지원해주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작게 들면서 시간도 희생적인 이 에너지도 덜 희생을 하면서도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운용하는 것 참신하면 누구든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여기서 또 요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이런 걸 활동을 해주니까 우리는 여기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는 명분 있는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 보호를 받고 우리한테 혜택이 되니까 세금을 내면서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일본에 그림인다는 말이죠. 일본에 있는 정부예요. 일본 안에서는 이 민단 힘이 더 크단 말이죠. 대한민국보다. 그럼 이 일본에 있는 국가, 작은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면 미국에서 자치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여기에 일본에 있는 여기서는 민단을 지금 신임을 하고 여기를 의지하고 산다면 여기가 국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작으니까 아직 국가가 안 되지만 이것도 소국, 지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참신하게 그런 걸 연구하면서 그쪽이 도움되고 이런 걸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민단에서 전부 다 세금을 낼 수 있고 회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꾸 이제 의지하는 게 많아지고 이것이 참신해져 가지고 더 넓은 영역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 소국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하나의 작은 애국의 국가, 이 대한민국 국가가 다른 나라 애들도 전부 다 참신하게 이거 잘 성장을 하면 여기서 대표들이 이런 걸 잘 이끌어가면서 한국에 와서 절충도 하고, 또 일본 사회도 또 절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누가 컨트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원리를 우리만 톡톡한 이는 뭔가 일본 현장에서 사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나갔더라면 일본한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봤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인데 근본 빠진 운용을 한 거죠. 단체라는 게. 그리고 수입을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리갖고 이걸 지탱을 할까만 생각을 했지, 타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요 자치적인 우리의 힘을 스스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이 지도자가 진짜로 한 사람 정도가 있었다면 일본 사회에서 지금 우리 국민은 이만큼 어렵지도 안 하고, 일본 사회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서갖고 같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며 왔더라면 일본 자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신용을 여기서 끌어다 올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런 노력을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어려워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참신한 생각으로 새로운 발상을 해서 우리는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가? 서로가 각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낸 게 있다면 각성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이고 이런 거 참신하게 모이고 있다면 이것은 환경이 이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게 되면 전부 다 지식인 사회예요. 일본도. 대한민국 사람은 말이죠. 언제 최고 무시당하느냐 하면 지밖에 모를 때, 자기밖에 모를 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응?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도 성실한 거로 보여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면 자기밖에 모르면 참 욕심 많은 놈들로 보이거든요. 힘이 없을 때는 지가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보여요. 요게 3대 7의 법칙입니다. 30% 내가 힘을 가질 때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성실해 보입니다. 건전하고 성실해 보여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때는 잔재주를 안 부리거든요. 사람이 힘이 떨어졌는데 힘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갈 때는 이때는 사람이 잔재주를 안 부리게 되가 있습니다. 여기 30% 일어날 때까지는. 그럼 30% 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배에 기름기가 좀 찬 게 되는 거죠. 기름기가 차고 나면 여기 잔재주를 살살 부리는 게 조선 사람이에요. 어려울 땐 잔재주 안 부려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막아가지고 이게 아주 사람이 그렇게 이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힘이 조금 생기고 나면 그때는 잔재주를 부리는 게 또 조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 민족의 건성을 알고 잘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만 이 일본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는 그리고 이 신용도가 어느 만큼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일본에 크게 도움될 수도 있고 우리 주권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무언가가 참신한 이렇게 연구를 해가는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맨날 이쪽에 거류민단 내가 그 간부나 들어가가지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라구나 생각을 하고 간부로 있다 보니 누굴 만나가지고 무언가를 한 건 하려고 뭔가 접근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옥심을 차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음에도 힘을 못 갖췄던 거예요.